나 중학교 때는 롤이 없었다. 페이커랑 나랑 친구임. 페이커는 중학교 때 안 했죠? 나? 페이커는 중학교 때 롤이 안 했어. 중학교 때 안 했죠. 중학교 때 롤이 없었다니까. 중학교 때 생기긴 했어. 한 중2? 중3? 그때 생겼을걸? 그 전에 무슨 다른 거 있었어. 비슷한 거. 자, 여러분 뭐 하다 보니까 뒤에 쭉쭉 뭐 나가게 됐네요. 그래도 여러분 뭐 시험 봤다고 다들 잘 하시네. 그래서 뒤에 롤의 정리랑 평균값의 정리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했던 그 뭐야 사이값 정리, 그거랑 사실 좀 비슷합니다. 느낌 자체가. 근데 이제 제가 사이값 정리할 때 마지막 직보할 때도 뭐 몇몇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던 게 뭐냐면 이 사이값 정리 외워야 되냐, 시험에 나올 수 있냐. 아니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당연히 뭐 이거 그냥 쓰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실제 그렇게 나왔던 학교들이 몇 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꼭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롤. 자, 이 사람 이름 이겁니다. ROLLE. 대충 지었다, 그쵸? 롤이라는 사람의 정리고요.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 이름이야. 롤이라는 사람, 진짜로. 이 사람이 이제 뭘 알아냈냐? 똑똑한 사람이죠. fx가,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색깔을 좀 다르게 쓸게.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 여기에서, 연속이고요. 자,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B, 이건 뭔지 알지? 닫히고 열린 거 포함하냐 안 하냐야? 여기에서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좀 의문이 생기시나 혹시? 왜 얘는 닫고 얘는 열어야 돼? 사실 별 이유 없긴 해요. 이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를 생각할 때 여기 맨 끝에서의 미분계수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 끝에서의 미분계수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A에서의 미분계수를 생각할 때는 좌미분계수는 그냥 생각을 안 해도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A에서의 미분 가능성은 굳이 안 따지는 겁니다. 물론 미분 가능해도 당연히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굳이 안 따지는 거야. 어쨌든 이 fx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가 더 있죠. 이거에다가 플러스 롤의 정리는 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fa의 값과 fb의 값이 같으면 fa의 값과 fb의 값이 같으면 자 p면 q이다 명제예요. 이면 반드시 뭐가 존재하냐? F'C는 0인 C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A, B. 좀 정확히 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열린 구간 A, B 안에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게 이제 롤의 정리입니다.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면서 FA와 FB의 값이 같으면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면 이렇게 돼. 여기가 이제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이면서 FA와 FB 얘네 둘의 값이 같으면 그러면서 여기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 요렇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는 소리냐?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 여기서는 두 개 있겠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증명은 할게요.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장난이고 이거 증명하는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몰라서. 요거를 증명할 때는 두 가지로 좀 경우를 나눕니다. 정확하게는 세 개긴 한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첫 번째로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fx가 상수함수인 경우. 이상하죠, 갑자기?
fx가 만약에 fx가 상수함수라면 당연히 뭐 연속이고 미분 가능 당연한 거고 자명한 거고, 상수함수면 fx는 애초에 어떻게 생겼다는 소리냐면은 요렇게 생겼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그냥 0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fx가 만약에 상수함수라면 애초에 f'x는 0이란 말이지. 왜냐면은 얘가 상수함수라는 소리는 fx는 그냥 fa 요렇게 된다는 소리니까, 함수 자체가 요렇게 생겼으니까 미분계수는 언제나 0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적어도 하나 무조건 존재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상수함수일 때는 이렇게 하면 바로 증명이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fx가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치면은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되냐? 여기에 뭐라고 쓰지? fc는 fa가 아닌 자, 이게 뭔 개소리냐? 잘 보세요. 얘가 만약에 상수함수가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중에 연속함수의 성질 중에서 최대 최소의 정리 기억나시나 혹시? 최대 최소의 정리? 최대 최소의 정리는 뭐냐면, 얘가 만약 연속함수이기만 하다면 이 닫힌 구간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최대값과 최소값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근데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뭐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위에 이렇게 볼록 올라온 애들, 또는 양 끝값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만약에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최대값, 최소값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 양 끝은 아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잘 봐. 중간을 다 지워볼게. 여기가 지금 여기 찍혀있는 두 점이 FA랑 FB라고 생각을 해볼게. 근데 만약에 얘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 사이에서 무조건 가질 텐데, 그 최대값, 최소값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이 값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야. 얘가 상수함수가 아니기 위해선. 무슨 말인지 되나 이거? 최대값도 FA랑 같고 최소값도 FA랑 같으면 걔는 그냥 이거일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둘 중에 하나는 FA 또는 FB보다는 크거나 작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거? 최대 최소 정리와 상수함수가 아니라는 조건이 짬뽕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상수함수가 아니면서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하려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FA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무조건. 얘네들 값은 같습니다. 지금 값 전부 같은 거야. 뭐라고 할까? K라고 할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최대값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걸 만족시키는 FC가 최대라고 가정을 해볼게. 이거 내가 아까 전에 크게는 2개, 자세하게는 3개로 나눠야 된다고 했던 게 여기서 2개로 나뉘기 때문이야. 최대냐 최소냐. 근데 얘를 최대값이라고 한번 해보시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FC가 최대값이라는 건 이 C라는 곳을 기준으로 양옆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 밑으로 무조건 내려가야 되겠죠. 반드시 내려가야 돼. 양쪽 아래쪽으로. 최대값이니까. 근데 그러면서 얘는 미분 가능해야 되거든. 미분이 가능하면서 여기를 기준으로 양옆이 뽕 내려가면 여기서의 미분계수는 무조건 뭐겠냐? 0이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는 음수고 왼쪽에서 미분계수는 양수거든. 양수였다가 음수여야 된다는 소리겠죠. 근데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 중간이 정확하게 0으로 돼야 된다 이거야. 한마디로 뭔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극대극소의 논리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사실 그거랑 거의 똑같죠.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 극대값이나 극소값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잖아. 그 이유랑 사실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있다는 게 확실하고, 얘가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최대 또는 최소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AB와는 달라야 돼. FB와는 달라야 돼. 그러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부분이 무조건 있다는 겁니다. 그 있다는 거를 이 최대 최소 정리를 활용해서
장담을 해주는 거예요. 다짐을 아니, 뭐라 그러냐? 확신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존재하고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에 여기에서 반드시 미분계수가 빵이 되겠다. 왜냐면 오른쪽 내려가고 왼쪽 올라와야 되니까. 그럼 미분계수 0. 롤씨가 찾아낸 겁니다. 롤씨, 미스터 롤. 그래서 요게 이제 롤의 정리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면서 FA의 값과 FB의 값이 같다면 반드시 A와 B 사이에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증명법에 의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냐? 극대 또는 극소값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긴 하겠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변곡점일 수도 있긴 해요. 중간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 하지만 극대, 극소, 변곡점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될 거야. 미분계수가 0이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이게 이제 롤의 정리고요. 롤의 정리. 이제 롤의 정리를 확장해서 배우게 되는 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쉬어도 될까 이거? 뭐 증명은 사실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똑같이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시면 교과서 읽어보시고. 여러분 그리고 개념 공부하실 때 교과서 많이 읽으세요. 진짜로. 교과서 많이 읽어보시면은 볼 때마다 새로운 게 계속 보일 거야. 그러니까 꼭 교과서 많이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평균값 정리.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 모르셔도 되지만 민 밸류 띠오렘이라고 그럽니다. 민 밸류 띠오렘. 민 밸류 평균 값이야 그냥. 사이값 정리는 뭐라 그러냐? IVT라 그래요. 얘는 이제 인터미디어트 그거 써가지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 평균값 정리는 뭐가 되냐? 여기서도 조건이 있는데 평균값 정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롤의 정리를 좀 더 확장한 정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정리가 확장이 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조건이 완화되거나 조건이 더 강해져. 근데 이 평균값 정리는 조건이 훨씬 완화되는 정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해요. 이게 정말 유용해. 조건은 딱 두 개입니다.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B 빼기 A분의 FB FA F'C 인 C가 얘도 마찬가지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A랑 B 사이에 요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것도 사실 이 스테이트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이해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아. 그림으로 이미지로 보여드릴게. 이거 이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기가 A, FA고 여기가 B, FB 라고 했을 때 자, 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얘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A, FA에서 B, FB 여기까지의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무조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여기서 보면 요거랑 이거겠죠. 이 이미지를 가져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스테이트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리고 굉장히 조건이 적어요. 활용도가 높다는 뜻이야 그게. 여러분 이 조건이 적다는 건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조건이 적을수록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소리니까 그냥 연속 미분 가능 한마디로 그냥 미분 가능이면 무조건 되는 거야 이건. 한마디로 그런 거야. 그래서 미분 가능인 경우에 두 점을 기준을 딱딱 잡았을 때 A, FA, B, FB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얘네 둘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 요게 이제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증명해야죠, 이것도. 얘는 증명이 많이 쉽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이게 뭔 소리냐. 자, 내가 gx라는 함수를 잡을 건데 gx를 뭘로 잡을 거냐면 fx 마이너스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이게 뭔 소린가 싶다, 그쵸? 이렇게 잡아볼게. 그냥 잡아볼게.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얘 여기서 연속인가? gx라는 함수?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가? 맞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꼴 보기 싫게 생겼지만 그냥 직선이에요. 맞나? 기울기가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이면서 a, 0을 지나는 그냥 직선이야. 하나의 직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연속함수 빼기 연속함수인 거거든. 연속 빼기 연속. 그럼 연속 빼기 연속은 당연히 뭐야? 연속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미분 가능하겠느냐?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fx는 애초에 조건 자체가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fx는 미분 가능하고요. 얘도 직선이란 말이야. 직선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지. 그래서 미분 가능 빼기 미분 가능. 당연히 미분 가능 함수가 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이 gx라는 애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는 미분 가능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얘를 구해보시면 얘는 뭐가 되냐면 FB에서 여기다가 B 딱 집어 넣어보시면은 FB 빼기 FA를 뺀 값이 나오거든. GB는 그냥 여기다가 B 집어 넣은 거야. 잠깐만, 여러분 이거 있잖아. 왜 이렇게 만들었나? 의문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되는 거예요. 물론 되게 만든 거지 당연히. 얘가 뭐가 되냐면 FA. GB는 뭐가 되냐면 FA가 됩니다. 여기다 B 집어 넣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GA는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A를 집어 넣잖아. 그러면 여기 A 넣으면 0이거든. 여기다 A 집어 넣으시면 뭐가 되냐? FA가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잉. 내가 이 gx라는 함수를 굉장히 끔찍하긴 하지만, 생긴 게 끔찍하긴 하지만 이렇게 내가 그냥 만들었어요. 이게 수학자들이 하루 종일 하는 짓이야. 그냥 막 난리 까는 거.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놀랍게도 이 gx라는 함수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 AB에서는 미분이 가능하고요. GB랑 GA가 값이 같다, 그치? 그럼 여기에 뭘 적용시킬 수 있냐? 롤의 정리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gx가 롤의 정리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G'C, 즉 여기에다가 미분해서 C를 집어넣은 F'C 마이너스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는 0이 되는 C가 무조건 존재한다 이거야. 롤의 정리 때문에. 우리 방금 앞에서 증명했던 그 롤의 정리를 이용을 해보시면은 얘를 미분해서 거기다가 C를 집어넣은 값이 얘예요. fx를 미분하면 f'x. 그리고 얘는 미분하면 이거 직선이다, 직선. 그러니까 미분하면 그냥 앞에 있는 요 기울기만 딱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f'c 빼기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는 0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그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증명 완료가 된 거예요, 이게. 쉽지만 어렵습니다. 그냥 롤의 정리를 활용하는 거거든, 그대로. 근데 롤의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함수를 하나 잡는 거야. fx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함수 gx를 하나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gx가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조건이 되니까 여기다 롤의 정리를 딱 적용을 해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저 평균값 정리식이 그대로 나오겠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평균값 정리 증명 방법이에요.
그래서 증명을 알아야 되냐? 아는 게 좋긴 하죠, 사실. 아는 게 좋긴 한데,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일단은 좀 넘어가셔도 되긴 합니다. 일단은 넘어가시고, 나중에, 좀 여유가 되실 때, 교과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이게 뭔 소린지 한번 더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사실 여기에 관련된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 문제 41번. 요런 거 한번 먼저 볼게. 자, 저번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제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무슨 말인지도 설명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이너스 3과 3 여기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를 찾아라. 자, 이게 그냥 뭔 소리냐면은 F-3이랑 F3을 한번 구해보시면, F-3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괜히 계산했나? 13 곱하기 9 플러스 27 더하기 5. 그 다음에 F3은 그냥 계산하면 되는구나. 27 마이너스 13 곱하기 9 플러스 27 플러스 5 이렇게 되거든? 잘못했나? 잘못했죠? 요렇게 그래? 근데 식이 계산이 요렇게 되니까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F-3이랑 F3이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걸 만족시키는 거냐면 롤의 정리의 조건을 그대로 만족시키는 겁니다. 이 함수는 애초에 3차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 미분 가능이고요. F-3과 F3이 같단 말이야. 뭐 사실 계산 안 해봐도 되긴 해요. 여기서 알려줬으니까. 근데 계산 한번 해본 거야. 그럼 여기 사이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찾으라는 게 뭔 소리냐? 그냥 이거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만족시키는 C 찾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C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 그냥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 소리야. 별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저거 근을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계산은 넘어갈게. 이거 뭔 소린지 제가 설명드리려고 얘기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같은 논리로 바로 다음 42번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42번. 뭐 42번 계산 다 하셨으면은 45번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다 하고 나서.
볼까? 한번. 자, 요게 이제 평균값 정리를 활용한 문제 중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러지? 되게 수준이 높아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좀 잘 만든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F2 빼기 F1이 1 차이 나고요. F3 빼기 F1이 마이너스 2가 차이가 나. 그러면 내가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봤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 모든 다항함수,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중간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건 이 fx라는 애가 1, 3에서 연속인 건 확실하고요. 연속인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1, 3에서 미분 가능한 것도 무조건 확실하겠지.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여기서 내가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얘기해 볼게. 잘 봐. 여러분 이거 동의하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fx가 미분 가능해요. 그러면 f'x는 이거 맞아요? fx가 미분 가능하면 f'x는 연속이다. 아니야. 원래는 아니거든. 원래는 아니지만 여러분은 아닌 경우는 안 배웁니다. 안 배워요. 근데 이게 안 배운다는 게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는 게 나중에 적분을 할 때는 불연속 함수에 대한 적분을 하진 않지만 그 미분을 다루는 상황에서 특히나 미적분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게 연속함수가 안 된다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연속함수라고 가정하고 풀 일은 거의 없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냥 얘기 안 할게. 됐어. 괜히 얘기했다. 자, 야, 얘들아, 다시 얘기할게. 너네가 배우는 건 무조건 연속함수야. 됐어. 괜히 얘기했다. 자, fx가 미분 가능하잖아. 그럼 f'x는 전부 다 연속함수예요. 최소 수투에서는. 왜냐면은 어차피 다항함수라며. 이거 다항함수잖아. 미분하면 또 뭐 나와? 또 다항함수 나와. 무슨 말인지 됐나? 어차피 얘는 미분하면 또 다항함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연속함수가 됩니다. 내가 굳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한 번쯤은 그래도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야. 왜냐면은 수능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원래 실제 아니거든? 실제로는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연속이. 그래서 그거를 혹시나 이용해서 낼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수투에서는 그냥 당연히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다항함수 미분해봤자 다항함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얘도 연속이거든? 잘 봐잉? 얘 지금 함수를 싹 그려보면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항함수라고 하니까 대충 뭐 이렇게 나오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by MVT 이렇게 쓰려고 이거 알려준 거다. 길게 쓰기 싫어가지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어떤 얘기를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F'C가 1인 애는 무조건 있습니다. 맞을까? 잘 봐. 얘는 어디 사이에 있을 거냐면 열린 구간 1, 2 안에 무조건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1,a 그리고 2,a 플러스 1을 지나기 때문에 1,a와 2,a 플러스 1 얘네 사이의 기울기 이게 뭐가 될 거냐면 1이 되거든? 1. 그런데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얘네 둘 사이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얘랑 똑같은 미분계수 즉 한마디로 여기 기울기 1이니까 기울기가 1이 되는 C값은 무조건 하나 있습니다. 맞겠나?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두 번째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F'C가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애도 무조건 있어요. 얘는 어디 사이에 있냐면 2와 3 사이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 3이거든. 맞나? Y값이 3 차이 나니까 X값은 1 차이 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요거를 많이 놓치는데 F'C가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어디에 있냐면 1과 3 사이에 있어요.
왜냐면 요게 마이너스 1이거든. 요거.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보자면 기울기가 1이 되는 애가 반드시 하나는 존재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애가 반드시 하나 존재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애가 이쪽에 뭐 반드시 아이고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야. 반드시. 평균값 정리를 어떻게 활용한 거냐면은 얘네 둘 사이에 한 번 쓴 거고요. 얘네 둘 사이에 한 번 쓴 거고요. 얘네 둘 사이에 한 번 쓴 겁니다. 총 3번 쓴 거야. 평균값 정리를. 그럼 최소 어떤 것들은 확신할 수 있냐? 1 무조건 있고요. 마이너스 3 무조건 있고요. 마이너스 1 무조건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평균값 정리 3번 쓰는 거. 그래서 답이 몇 개? 3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fx가 다항함수니까 f'x는 똑같이 다항함수일 거고 연속함수일 거야. 연속함수. 근데 잘 봐. f'x 값 중에서 f'의 값 중에서 1인 애도 있고요. 마이너스 3인 애도 있거든. 그러면 중간에 이것도 무조건 있어야 되지 않나?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왜냐면 f'x가 연속함수잖아. 연속함수인데 얘는 왜 되게? 사이값 정리 때문에 되는 거예요. f'c는 1인 애가 하나가 있고 f'c는 마이너스 1인 애가 있잖아. 그럼 얘네 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f'x는 0인 애가 하나 있어야 되지.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이값 정리. 연속함수 2개, 1, 마이너스 1. 그럼 그 사이의 값을 갖는, 즉 한마디로 f'c가 0인 c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럼 또다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c가 얼마인 것도 있어야 되냐? 마이너스 2인 것도 있어야 되죠. 반드시. 얘랑 얘 사이에. 이것도 뭐 때문에? 사이값 정리 때문에. 마삼 마일. f'이 연속함수라서 그래서 요 사이값을 갖는 게 반드시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있는 건 몇 개냐면 5개. 별이 5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이거? 알겠어? 모르겠어? 이게 결국은 무슨 문제? 정말 좋은 문제예요. 이거 평균값 정리랑 사이값 정리가 완벽하게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평균값 정리와 사이값 정리. 그래서 평균값 정리 때문에 요 3가지 값이 반드시 존재하는 건 확신.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때문에, 왜냐? f'은 연속함수니까.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0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갖는 애도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5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또 약간 연습 문제 느낌으로 46번 요거 한번 해볼까요? 46번. 그리고 숙제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초에 스터디북, 워크북이 전부 다 고난이도랑 따로따로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좀 바꿨어, 책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스터디북은 좀 어려우면 일단 넘어가시라고 했잖아. 오늘까지는 마찬가지긴 해요. 스터디북은 풀 수 있는 만큼만 푸시고 모르겠으면 조금 넘어가시고요. 워크북은 다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고난이도 앞에까지는 무조건 다 풀어보세요. 다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숙제는 제가 또 나중에 카톡으로 확실하게 안내를 드리겠고, 오늘 처음 온 두 사람은 내가 이따가 따로 조금 설명을 해줄게. 좀 복잡해, 책이. 여러분, 그리고 조교쌤 괜찮죠? 괜찮지? 조교쌤? 별로야? 잠깐만, 마이크 끄고. 별로야? 괜찮지? 어때? 조금 별로면은 바꾸긴 해. 마음대로 가 있으면 거예요.
아니 좀 잘 얘기를 해야지. 그냥 당신 나가세요 이건 안 되고 당연히 내가 잘 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해야죠. 아 별로야? 아니. 뭐야?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값 정리도 마찬가지로 약간 얘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평균값 정리 문제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좀 어렵거든?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이 당연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문제들을 많이 푸시면서 이게 평균값 정리 관련 문제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보통 이렇게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요런 애들이 있으면은 평균값 정리 문제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그 정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걸 풀어보면 F'X 구해보시면 4X 빼기 1이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F'1을 한번 구해보시면 F'1은 얼마가 나오냐? 1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F'4는 뭐가 나오냐면 F'4는 뭐가 나오냐면은 15가 나옵니다. 이걸 갑자기 내가 왜 구했냐? 이걸 이용해서 함수 fx를 뭐 대충 그려보자면 물론 그냥 그릴 수도 있긴 한데 요렇게 생겼고 1이랑 4가 여기 그리고 여기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둘 다 미분계수가 양수니까. 둘 다 저 축 기준 오른쪽 뭐 당연해요. 사실 축 구해봐도 당연히 그렇게 나와.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고,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원래는 평균값 정리를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지만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이차함수의 약간 성질을 이용을 할 건데, 잘 봐잉. F'X가 저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함수는 무조건 무슨 함수냐면 증가함수예요. 맞나? 얘는 무조건 증가함수거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 1에서의 미분계수는 3이고요 4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냐면 15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1과 4 사이에서 이 미분계수 값들은 반드시 뭐만 가지겠냐? 3과 15 사이의 값만 가지겠죠. 무조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왜냐면 얘가 그 증가함수라서. 이게 증가함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네요, 그냥. 맞나요? 왜냐면 이 F' 값이 애초에 3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다는 소리야. 한마디로 F'C가 15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크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차함수의 성질이에요. 이차함수의 성질. 특히 이 한쪽에서만 봤을 때는 미분계수가 점점 커진다. 즉 여기는 증가한다. 요거 알고 계시면은 그냥 바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평균값 정리의 활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함수와 도함수의 성질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자, 마지막 49, 50 요것만 한번 풀고 마칠게요.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이거 부등식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긴 할 거예요. 완전히 자세하게. 만나는 상황에서 뭐 부등식을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이랑 다다음 시간 정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수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할 거예요. 함수 그리는 거랑 이제 비율 관계 이런 것들을 할 거야. 그래서 문제를 많이 안 풀 겁니다. 오히려 개념 설명을 좀 길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면 좋아요.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오세요. 그만큼 중요해. 자, 우리 미분계수라는 애, 특히
특히나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애를 좀 어떻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냐면, 예를 들어서 F'X가 뭐 한 4 정도 된다.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할 건데요, 이거는. F'X가 4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은, X라고 안 할게. F'A라고 할게. 대충 쓴 거야, 아무 숫자나. F'A가 4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함수가 뭐 요렇게 생긴 상황에서 이 A라는 포인트에서 미분계수가 4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있잖아, 그래프의 관점에서 보잖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요, 증가하긴 증가해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4 정도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4가 명확히 뭐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얘는 4만큼 증가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증가 상태라 그래요. 증가 상태. 이 포인트에서 이 다음 점으로 이동할 때, 이 다음 점으로 이동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긴 하지만 붙어 있으니까 다음 점으로 이동할 때 한 4 정도만큼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F'A가 예를 들어서 한 28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 이거 뭐가 떠오르냐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떠오르시나?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미분계수를 뭐랑 연결 지을 수 있으셔야 되냐면,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정도와 조금은 연관 지으시면 여러분의 직관이 조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F'A가 4인 경우와 F'A가 28인 경우는 비슷하지만 달라. 어떻게 다르냐? 얘인 경우는 어떻게 올라가겠어? 거의 뭐 그냥 이렇게 올라가겠지. 28인 경우는 이만큼 왕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둘 다 커지고 있는 상태긴 해요. 4랑 28이니까 증가하고 있는 상태야. 근데 4일 때 커지는 정도가 28일 때 커지는 정도보다는 확실히 작습니다. 확실히 작아요. 그 정도가 뭐 어느 정도인지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작기는 작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이거? 그래서 이 미분계수의 이미지를 증가 또는 감소하는 그 정도와도 어느 정도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게. F-1은 마3이고 F-1은 마3이고 그 다음에 F3은 29다. 저 위에 봐, 여기 있다. 3,29. 그 다음에 여기가 마1, 마3. 마3.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얘네 둘을 지나는 미분 가능 함수입니다. 그쵸? 다항 함수죠. 애초에 다항 함수니까 얘네 둘을 무조건 지나면서 이게 뭐 이렇게 뭐야. 이렇게 너무 대충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겠는데.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소리겠는데. 봐봐잉. F'X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냐? 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8보다. 근데 이 8이 뜬금 어디서 나왔냐? 뜬금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시면 얘네 둘 사이 이 두 점을 이렇게 뽕 옆에다가 따로 그릴게요. 같이 그리니까 굉장히 정신이 사납네. 일찍 일어나서 그래. 더 잤어야 되는데. 여기랑 여기쯤. 근데 얘네 둘을 이렇게 딱 이었을 때, 얘네 둘을 요렇게 이었을 때 여기가 3,29, 여기가 마1, 마3. 이걸 이어보잖아. 그러면 놀랍게도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오냐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 m 값이 8이 나옵니다. 얘가 8이 나오게 돼요.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잘 봐. 얘네들 사이에 직선의 기울기가 8인데 F'X는 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만약에 얘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이쪽을 얘가 8이니까 더 작다는 거는 얘보다 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게 되잖아.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끝에 가서는 분명히 팔보다 커지게 됩니다. 이게 그냥 이미지로 보면 되게 당연하거든, 사실. 여기서 내려갔으면 이 등가 교환이야, 얘들아. 내려갔잖아. 그럼 그만큼 다시 올라가야지. 이게 사실 아까 내 이미지로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분계수가 여기서 8보다 좀 작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보다 더 완만하게,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간다는 소리거든. 근데 계속 천천히 올라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언젠간 어떻게 돼야 돼? 좀 더 빠르게 올라가서 여기에다가 맞춰줘야 되죠. 이 값을, 함수 값을. 이 되게 이상한 설명이야, 얘들아. 이거 그냥 이미지로서 설명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느리게 올라가면 언젠가는 빠르게, 가파르게 빵 올라가줘야 된다, 이거야. 그 말은 아까 전에 내가 미분계수와 그 올라가는 정도를 비교한 얘기에서 미분계수가 8보다 작은 게 있다면 무조건 8보다 큰 것도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원래는 어떻게 증명을 하시냐? 원래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얘네 둘 사이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8이래, 그치? 그러면 우리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F'C는 8인 애가 하나는 무조건 존재해야 돼요. 어디 사이에 존재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과 3 사이, 요 사이에 F'C는 8인 C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 맞겠지? 근데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또다시 나오는 말이 F'X는 무조건 연속함수거든? 무조건 연속함수야. 무조건 연속함수.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기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F'X가 8보다 작다는 건 얘를 기준으로 이 양쪽이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8보다 작아야 되거든? 미분계수가. 그 말은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냐면은 요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F'C는 8인 점이 여기에 있다고 쳐보자고. 여기에 C가 미분계수가 8이야. 근데 얘는 연속함수라서 우리 F'X라는 그래프를 한번 따로 그려보시면은 여기가 C고 여기가 8이면서 이 점이 F'C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 F'은 항상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F' 생겨먹은 게 요렇게 생겨야 된다 이거예요. 대충 생각을 해봤을 때. 얘를 기준으로 요렇게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수의 기울기가 8보다 작으면서 C로 갔다가 8이 되고 다시 내려가야 된다는 거야. 다시 완만해져야 돼. 여기로 어떻게 갈 거야? 여기서 또 평균값 정리를 씁니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이거를 식으로 계산하려고 하면은 요런 식의 논리가 펼쳐져야 돼. 근데 이게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이미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8보다 작다는 소리는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소리겠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직선보다 완만하게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직선보다 가파르게 올라가야 하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얘보다 완만하게만 계속 가서는 절대 얘랑 똑같아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무조건 가팔라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fx는 뭐라는 소리냐? 이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이게 fx예요. 내려가면 안 된다는 소리니까.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순간, 즉 한마디로 미분계수가 조금이라도 8보다 작아지는 순간, 8보다 커야 하는 순간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사실 적분으로 설명하면 되게 쉬운데 적분은 그냥 굳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얘네 둘 사이 기울기가 8이기 때문에 멀리 돌고 돌아왔지만 어쨌든 결론은 그렇다는 겁니다. 8보다 작은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직선이다. 그래서 뭐 요거 이용해가지고 남은 문제들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워크북은 뭐 다 풀어보세요. 이거 몇 개 안 되거든? 한 40문제가 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풀어보시고, 스터디북도 좀 풀어보세요. 어려운 것도 있긴 한데 웬만한 거는 풀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풀어보시면 되겠다. 고생했어.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뭐 클리닉 필요하면